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차례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몇 가지 알면 좋은 그런 의미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한두 가지 더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시간에는 우리가 차례상 차례에서 중요한 진설, 즉 차례상 차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을 조금 더 살펴보고 난 다음에는 3부에 가서는 마지막으로 실제로 제사상 차리는 그런 실습, 그 다음에 또 제사를 지내는 순서, 홀기, 이것을 마지막 3부로 해서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사를 자정에 지내요. 밤 12시에 지낸다 이 말이에요. 아유, 밤 12시에 자정에 지내. 옛날에 자정은 밤 11시에서부터 1시까지였죠. 그 제사는 왜 자정에 지내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사이는 그랬죠. 뭐 그 옛날에 고리타분하게 자정에 지내는 거, 뭐 그걸 지켜. 내일 출근도 해야 되고 바쁜데 일찍 지내고 말지. 요사이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나게 뭐 인심 쓰듯이 뭐 진보인 것처럼 막 현대적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하셔도 되는데, 제가 꼭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 왜 자정에 지냈는가의 의미만은 제대로 알고 우리가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고리타분한 거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그런 저 명사들 많이 봤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와서 막 토크하는데 그렇게 하시는, 함부로 말씀하시는 분들 지식인으로서의 도리가 아닙니다. 의미는 살펴보자는 것이죠. 자, 그럼 뭘까요? 자, 여러분들, 이 제사를 내가 만약에 예를 들게요. 우리 할아버지께서 5일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5일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여기 이제 5일입니다. 여기는 5일, 여기는 4일이에요. 이제 4일이죠. 이제 돌아가신 전날인데 5일에 돌아가셨어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돌아가신 날 지내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제사를 파한다고 해서 파제일이에요. 그러면 제사를 지내기 바로 전날은 제사가 드는 날 저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가 드는 날이다 그래서 준비하는 날이에요. 4일을 우리가 입제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밤 12시에 지냈다 이 말이죠. 이제 옛날에 11시부터 내가 1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집안에서 11시 땡 되면 지내요. 어떤 집안은 뭐 12시 땡 되면 이제 현대 시각으로 봐서 지내는데, 밤 12시에 지낸다 이 말이죠. 이 밤 12시에 지내는데 땡 되면 지낸단 말이에요. 왜? 15일이 이제 땡 되니까 지내는 거죠. 파제일 첫 시각에 지내는 거죠. 그 왜 이렇게 지냈느냐? 이걸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아침에 이제 7시에 지내자. 아침 7시에 지내자. 또는 뭐 11시에 지내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자, 아침에 일어나서 배고프잖아요. 물 한 그릇이라도 내가 먹어요. 그런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누가 지나가는 사람이 나쁜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내 귀가 더러워질 수도 있어요. 또 내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마음을 정죄하기는 하지만 실수로 이렇게 나쁜 마음이나 또는 굳은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또 뭐 하나 이렇게 먹을 수도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 자신의 몸이 정갈하지 못한 상태가 될 수가 있어요. 내 몸이 정갈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다? 조상님을 뵙는다? 이건 불경이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오기 전에 내가 뭐예요? 그 오기 전에 당겨서 이렇게 제사를 그날이 가장 이른 시간에 지내려고 하다 보니까 첫 시각에 지내게 된 거예요. 이것은 정성의 극치입니다. 한국인의 뭐예요? 정이라고 하는 것, 한국인의 마음씨라고 하는 것, 그 효심의 극치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때 지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변화된 것을 여기에 지내자, 뭐 저녁에 7시에 지내자 하면 뭐예요? 사실은 돌아가신 날인 파제일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입제일에 지내는 것이기 때문에 불경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지내시려면 바로 이날 지내셔야 돼요. 이날 지내시는데 하루 어떻게 해요? 회사를 가나 또는 근무를 하거나 좀 마음을 오늘은 제가 든 날이기 때문에 좀 그날은 겸손하고 깨끗하게 하고 절대로 험한 말 하지 마시고 또 가능한 험한 말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정갈한 상태의 하루를 보내시고 저녁에 제사를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밤 11시에 입제일 날 이제 해서 파제일되는 옛날 자축인묘 진사오미 이렇게 해서 자시에 딱 이렇게 지내도 좋습니다. 그 저녁에는 가족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도 하시면서 또 즐거운 모임도 가지시면서 옛날에는 그랬어요. 그렇게 기다리면서 조상 이야기하고 너 할아버지는 어땠다, 너 증조 할아버지는 어땠다 이러면서 후손들에게 가문 교육을 시키는 그런 시간과 공간이 됐던 것이죠. 자, 이제 그 의미를 잘 아시겠어요? 자, 세 번째. 여자는 제사에 참석하지 못하는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제사라고 하는 부부 공제예요. 부부가 함께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제사 때 아까 술잔 드리기 있다고 그랬죠. 우리 초혼 당연히 이제 그 제주는 맞이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아흔 버금 맞자 써서 두 번째 잔드리기죠. 이 아흔이라고 하는 두 번째 잔드리기가 누구냐면 맏며느리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그 시에서 축제한다 그러길래 아흔을 보니까 아흔간을 초혼간은 이제 시장이 되겠죠. 아흔간을 보니까 의장으로 했더라고요. 남자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흔은 여성협회의 회장님이 아흔 하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잔드리기는 맏며느리가 드리는 잔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아무리 숙부가 오시든 뭐 다른 누가 높은 사람이 왔든 간에 맏며느리보다 높지 않은 거예요. 제사 앞에서는. 따라서 제사가 당연히 잔드리기가 두 번째나 있는데 어떻게 여자가 제사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하겠어요. 이게 참석하지 않은 어떤 일례가 있긴 있어요. 저도 굉장히 궁금하다가 공부하다가 이렇게 찾아봤는데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경우죠. 태계 이황 선생은 굉장히 존중받는 분이죠. 그러면서도 제례에 대해서도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사를 지내다 보면 이제 그 부인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탕 같은 거, 적 같은 거는 뜨거운 음식은 나중에 이렇게 가져옵니다. 제사 중간에 아흔 끝나고 또 초혼 끝나고 아흔 할 때도 오는 그러한 그 음식들도 있고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부엌에 왔다 갔다 해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렇게 부인들이 많이 고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 선생께 여쭤봤어요. 부엌에서 저렇게 제찬을 마련함도 저렇게 많이 불편하는데 꼭 참석을 해야만이 조상을 기리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가 물어봅니다. 그때 태계 선생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남녀가 달리 있겠느냐? 부엌에서 음식을 만드는 것도 그것은 이 제청에 있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꼭 제사를 지내는 제사상이 있어야만 조상을 기리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면 편한 대로 하라라고 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이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편한 게 그죠? 제청에 있는 거와 마찬가지인데 따라서 부엌에 있으면서 제찬을 만들어내면서 이렇게 뒷바라지 하면서 그것도 충분히 제청에 있는 거와 같은 효과니까 그렇게 초기에는 했죠. 그런데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100년, 200년 흐르다 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눈에 그 제사상 앞에 여자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 원래의 의미, 태계 선생님이 말씀했던 원래의 의미는 전승되지 않고 제사상에 없는 모습만 전승되고 보고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우리 할아버지들부터 제사상을 안 왔단다 야. 나도 그런 거 본 적 없고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는 제사 참석 안 한단다 야야 이렇게 된 것이죠. 잘못된 거예요. 따라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여자면 이거 뭐 가리지 않죠. 가리지 않지만
모르고 비판은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가 있었다는 것 알아두시면 우리가 하나도 참 버릴 것이 없구나. 우리의 문화 한 모습들이 이렇게 새삼 느끼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여자는 옛날에는 저를 4번 지렸고 남자는 2번을 했어요. 이건 간단합니다. 이건 불평등이 아니에요. 제가 왜 이거 얘기하느냐면 어느 라디오에서 한 분이 나오셔서 여성학자가 이런 것부터 불평등이다 하면서 제사를 이렇게 비판하는 소리를 내가 듣고 이걸 갑자기 넣었어요. 자,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에는 여자는 음이기 때문에 음수는 짝수예요. 짝수이기 때문에 입니다. 근데 조상은 돌아가신 분이기 때문에 양이 아니라 음이에요. 음은 이잖아요, 아까. 그지? 그러니까 여자인 음이, 그죠? 예. 조상인 음에게 제사를 지내니까 4번 절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음양 오행에 의해서 그 음양에 맞게 자기를 처신했거든요. 그 남자는 그렇죠. 양이니까 1이에요. 그런데 조상인 음에게 제사를 절을 하니까 자기의 음양에 맞게 그렇기 때문에 2번 절한 거예요. 이게 절대 남녀 불평등이 아니에요. 다시면 우리가 체질에 맞게 이런 얘기 하듯이 그러한 어떤 천리에 맞게 처신을 하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현대에 와서는 의미가 없죠. 이렇게 음양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조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제사를 현재에 왜 지내야 되는 건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공간과 시간의 의미입니다.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사를 매개로 해서 그동안 만나지 못한 가족들이 일정한 친족 범위 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사이 보면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면요. 육천의 이름과 얼굴들 다 아는 사람 손들어 보라고 하면요. 20년 전에는 한 70%가 손들었어요. 한 40여 명 강의 학생들 중에 지금은요. 한 2, 3명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그 육천을 볼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이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사가 우리가 그런 것을 존중해 주면 그 제사라고 하는 시간과 그 공간에서 육천을 만나요. 언제? 증조부, 증조 때, 제사 때. 그리고 차례와 추석과 설 때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어때요? 적어도 육천간에는 1년에 4번 만나게 되는 거죠. 4천이면 6번을 만나게 돼요. 그렇죠? 그것을 다 참석을 하지 않더라도 1년에 한두 번은 그 시간과 공간에 만나게 되죠. 따라서 우리는 일가의 어떤 그 상실이 바로 이러한 제례의 어떤 상실과도 맞물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자긍심이 되는 가문정신을 부활한다든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에도 우리가 제사를 계승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낳고 기름불에 대한 감사의 어떤 우리의 미풍양식을 계승한다는 의미도 있고 또 자신의 가문의 명예와 자긍심을 갖게 되는 것도 있어요. 자신의 가문과 명예에 자긍심이 있는 사례라면 요사이 여러분들 뭐 마음에 안 들면 인터넷 댓글에다가 자기 이름이 버젓이 나온 데다 거기다가 심한 아주 저급성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의사가 됐든 그 사람이 판사가 됐든 뭐 변호사가 됐든 정치인이 됐든 간에 그 이름으로 그 성씨로 그러한 불량스러운 댓글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그 가문의 불명예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자긍심과 더불어서 자기 가문의 명예를 존중하는 것이 이러한 우리의 풍속에서 유지하고 그것을 계승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과 공간에 형제 자매와 친척들의 화목을 우리가 다지는 시간도 됐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제사라고 하는 것은 현대에서도 계승할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사를 우리가 생각하면 번거롭고 복잡하다고 생각해요. 과연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사는 산 사람과 같이 여기라고 그랬어요. 실용입니다. 그 원칙이에요. 그리고 분수에 맞게 지내라.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제사는 정성과 분수에 맞게 공경하는 자세로 지내는 겁니다. 이걸 정리하면 심신을 재개하고 다시 얘기하면 자기 몸과 마음을 가지런히 하게 하고 그 다음에 공경정성, 아주 공경한 자세로 그 다음에 정성을 다해서 그 다음에 분수가거래, 자기 분수에 맞게 집안의 풍습에 맞게
이것이 재래의 수칙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마음을 정갈하게 하고 태도를 바르게 하고 그리고 효심을 가지고 우리가 정성껏 그리고 자기의 풍습에 맞게 자기 집안의 가래에 맞게 제사를 지내면 된다. 이것이 우리 재래의 원칙입니다. 하나도 버릴 것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 뭐 몇 가지 선생님이 더 제가 얘기할 것도 있는데 어떤 모 칼럼에서 뭐 차례를 없애자. 추석은 뭐 축제니까 이거 번거로워 먹고 국가가 뭐 물가를 제공하지 말고 뭐 어떻게 하자. 예. 참 평소에 훌륭하게 제가 존중하는 분인데 이 부분만은 아니다는 생각했어요. 예. 차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어떤 명절의 상징성이에요. 우리가 나답다라고 하는 거, 우리답다라고 하는 어떤 본질이에요. 그 본질을 없애버리고 뭐 현대에 맞게 하자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것은 다른 일요일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예, 따라서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풍습을 재해석하고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것을 알고 가치를 지키는 분, 그런 사람은 그야말로 앞에서 얘기했듯이 아름다운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례를 지내는 자세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정성과 공경이고 하나는 또 분수가가래라고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가 이제 대체로 제사상 하면 어떻게 차리느냐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포를 우측에 둬라 또는 포를 좌측에 둬라 뭐 이런 얘기하며 또 고기는 어떻게 놔야 된다 또 그 밥과 국은 어떻게 놔야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의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이 뭐냐면 바로 가가래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사상을 차리는데 좀 틀리게 차렸어요. 괜찮아요. 그런데 그 틀리는 것을 아무렇게나 생각해서 틀리면 어때? 이렇게 하면 또 안 돼요. 가능하면 우리 가문에 맞는 풍습에 맞는 그러한 것을 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증거를 가지고 내가 제사상을 차리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의해서 차렸는데 그것이 보니까 어떤 갈에서 보니까 또 어떤 뭐 인터넷 문헌을 보니까 어떤 예설을 보니까 그거하고 좀 틀리다. 이거는 틀려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집집마다 우리가 제례를 지내는 즉 제사상 차리는 것이니까 여기서는요 진설이라고 합니다만 그 진설이 조금 틀려도 된다. 집집마다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결국은 말하자면 우리식으로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집안식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볼까 합니다. 자, 우리가 예학이라고 그러면 당연히 주자 가래로부터 시작을 해서 쭉 오다가 태계 이황 선생에 의해서 많이 정립이 되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한 30년 뒤에 후학입니다만 까마득한 제자 뻘에 해당이 됩니다만 또 율곡 선생에 의해서 또 그 제자인 사계 김장승 선생에 의해서 또 까마득한 이제 세월이 흘러서 도암 이재 선생에 와서 이것이 많이 우리가 가래가 정립이 돼요. 자, 그런데 하나같이 그분들을 이렇게 보면요. 주자 가래를 맹신해서 그대로 지키려고 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실정에 맞게, 우리 문화에 맞게 재해석하고 또 가감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뭐 중국식으로 해서 그대로 받아들였다든가 우리는 또 훌륭하신 분이니까 태계 스님이나 율곡 선생이나 그분을 그대로 답습했다든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그것을 변화시켰을 때 그 변화를 받아들여야 되고 그 변화된 모습은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태계이황 선생의 이 제례를 보는데 이분은 태계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시로 가지 말고요. 예, 태계 선생은 굉장히 그 제례에서도 실용적으로 생각하고 심지어는 자기가 죽고 난 다음에 제사할 때 유가를 쓰지 마라. 즉 다시 얘기하면 기름진 음식은 쓰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간소하게 지내라 이런 거 얘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실용적인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자, 그러면 지금 그 후손들이 어떻게 제사를 지낼까 한번 살펴봅시다. 그러면 그 태계 선생이 당부했던 거 이루어지고 있을까? 예, 솔직히 안 이루어지죠. 이왕이면 뭡니까? 좀 정성껏, 좀 더 많이 풍성하게 뭡니까? 이렇게 대접을 해드리고 싶은 것이 또 후손의 마음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음식들이 좀 많고 그런 건 사실입니다. 어느 집안이든 마찬가지죠. 그런데 여기서 스님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진설하는 방법이 전부 다 어떻게 일정하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이 사진들은 실제로 제사를 지내는 모습들을 찍은 사진입니다. 굉장히 귀한 이제 자료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이렇게 보면요. 여기 이제 선생님이 노성정 이렇게 돼 있고 텔레비전이 많이 나오죠. 노성정 그 불천이 정태 많이 나옵니다. 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다가 노성정 이렇게 치면 나올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송당, 노성정파, 송당파 또는 상계파 이제 이 태계 가문의 중요한 몇 개 파에서 스님이 한 가문의 모습을 지금 제사 사진을 지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노성정 가문은 뭐냐면 이 노성정 이분은 태계 선생의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 그리고 이 송재 선생인데 이후 송재 선생은 이 송당파라고 하는데 송재 이후 선생은 노성정의 아들입니다. 아들. 그러니까 태계 선생의 숙부에 해당이 되시는 거죠. 예. 그래서 태계 선생은 일찍 이제 부모님을 여의셨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부모 역할을 하시면서 또 태계 선생은 이제 그 학문적인 스승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 역할을 하면서 스승의 역할을 하신 분이 바로 송재 이후 선생입니다. 국립국학원에서도 작년에 이런 학문적 세계를 기린 바 있었죠. 자, 그러면 보세요. 할아버지, 숙부, 태계 선생 집안의 후손들이 지내는 모습인데요. 뭐를 우리가 이제 제사에서 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여기 포 한번 보세요. 예. 할아버지 집안에는 자포를 뒀어요. 자치기 포를 뒀단 말이죠. 그런데 숙부 집에서는 포를 어디에 뒀어요? 우포를 뒀어요. 그죠? 우측에 포가 있네요. 그런데 태계 선생의 후손은 정작 중포를 두고 있어요. 이런 집안이 어디 다 있어요. 자, 이제 아시겠어요? 하물며 같은 집안 내에서도 가가래요. 하물며 다른 집안에 어떻게 진설이 같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 집안의 풍습에 맞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중포를 쓰게 된 이제 경우는 태계 선생은 일찍이 또 이제 부인도 이렇게 상처를 하고 그 다음에 부인을 이제 맞이했는데 두 번째 부인을 맞이했는데 굉장히 휴머니즘이 있으신 인도주의적인 이제 그런 분이셨죠. 그런데 장애인을 가진 딸이 이제 장애인인데 건진사 그 딸이 장애인인데 여러분들 조선시대 요사이도 장애인이 참 살기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선시대는 오직했겠어요. 그런데 이 외동딸이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는 이 장애인 딸을 누가 돌봐주겠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참으로 현인이신 태계 선생님께 이 건진사가 자기 딸을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부인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시는데 장애인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우리가 보통 비장인처럼 행동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사상 차리면 배도 이렇게 슬쩍 한 개 훔쳐먹고 또 제자들이 이렇게 대청에서 이렇게 모임을 하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저기 마당에서 오줌을 눈다든가 또 태계 선생이 여기 흰 도포에 떨어졌는데 꺼매달라고 그러니까 자기 다홍치마 짜투리를 가지고 뻘겋게 집어준다든가 이러한 우리가 이제 그 장애인으로서의 그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자, 근데 제사상을 차려놓으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포를 이렇게 하면 포가 여기 삐죽이 나오잖아요, 이만큼. 그죠? 예,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 이렇게 집어 드시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재물이. 떨어지니까 어떻게 중간으로 이렇게 옮겨놓으면 안 떨어지겠죠. 그죠? 예, 그 이후로 이렇게 중포를 쓰게 됐다. 이런 연유가 남아 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야말로 천 인간적인 모습이죠. 예, 그래서 이 가갈에 자기 집안의 어떤 연유에 의해서 자기가 진설의 방법이 달라졌다 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한 제사상 차리는 원칙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설령 할아버지가 우리가 많이 이제 혼동되는 것이 있긴 있어요. 이제 혼동되는데 왜 혼동되느냐면 뒤에 조금 이제 언급하겠습니다만 이제 혼동되는 것이 있어요. 제사상을 차릴 때 보면은 제사상은 이제 북쪽에 두는 거거든요. 그리고 북쪽에 이제 제사상을 이렇게 두는 거예요. 이렇게 북쪽에 두면 좌측이다 하면 이 신이가 있는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면 이쪽이 좌측이겠죠, 그죠? 이쪽이 우측이겠죠, 우측. 그렇죠? 우측이겠죠. 그런데 우리의 제사를 지내는 이제 후손들 입장에서 보면 보면은 또 다른 거죠, 그죠? 예. 여기 이제 후손의 입장이죠. 여기는 제사상이 여기 있고 후손들이 여기 섰는 거죠. 선 것이니까 우측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을 이제 지금 반대로 했는데 우측이라고 하는 것은 동쪽이 되겠죠. 이 동쪽이 오른손 쪽이 됩니다. 오른손 쪽이 되고 그 다음에 제사상 입장에서 조상 입장에서 보면 여기서 이렇게 후손들을 내다보는 거죠. 그렇게 보면 동쪽은 이쪽이 좌측이 되죠. 그럼 우리가 좌포 우에 했을 때 좌측에 포를 둔다 했을 때 포를 우리가 이 후손들 입장에서 좌측이냐 신이 조상 입장에서 좌측이냐 달라지는 거잖아요. 이거에 의해서 포의 위치가 바뀝니다. 또 과일의 위치도 바뀌고 그래서 어느 집안에서는 후손의 입장에서 어느 집안에서는 신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방위가 이제 바뀌는 경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많이 그 이후로 진설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요인에서 혼동이 됩니다만 아까 얘기했듯이 그것은 어떤 연유에든 그것을 우리가 착각해서 만약에 우리 고조 할아버지께서 착각하셔서 제사상을 그렇게 차리는 것을 순서를 만들어 놨다면 그걸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태계 선생이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모든 우리 기준은 사실 주자 1130년 주희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성리학에 그야말로 시초에 해당이 되시는 분이죠. 우리가 주자학이라고도 하죠. 이분의 이후에 그 다음에 300년 뒤에 태계 선생이 1501년에 태어나셔서 300년 뒤에 이 주자학 성리학에 대해서 세계적인 학문으로 그리고 완성체의 학문으로 이루신 분이 바로 태계 이황 선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주자의 약 한 100년 정도 뒤에 우리의 안양 선생이 고려시대 안양 선생이 바로 영주에 있는 소수서원 옛날에는 배운동 서원이라고 했습니다만 그 소수서원에 지금 모시고 있는데 안양 선생이 이 주자학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자가 탄생하고 학문적 세계가 100년 뒤에 우리 고려에 받아들여지고 또 그 200년 후에 이 주자학이 우리 조선에 와서 꽃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주자의 주자 가래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 보면은 설찬도가 나오고 있죠, 그죠? 예, 그래서 매위 설찬지도 그래서 진설을 하는 차리는 것을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느냐? 그렇지 않아요. 율곡 이희 선생께서는 태계 선생이 1501년에 탄생했고 이희 선생이 1536년이니까 35살 차이입니다. 이희 선생이 태계 선생의 안동에 도산에 방문하셔서 3일간 유하시면서 이렇게 학문적 세계도 이렇게 주고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화의 그런 모습도 이제 보이시고 그런 경우도 이제 있었는데요. 아무튼 이 율곡 선생은 태계 선생 이후에 우리 예학을 그야말로 또 집대성 하신 분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거기에 이제 경몽요결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어린아이들에게도 처신의 어떤 교훈적인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그 경몽요결을 보면 이렇게 제례를 차리는 요것도 매이 설찬지도라고 이름이 이제 주자 가래하고 같습니다만 이렇게 찬을 차리는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서 보면 탕 여기 주목이 돼요. 네. 탕이 없었어요, 주자 가래는. 예, 그리고 적이 있는데 적이 있잖아요. 적 거 보면 주자 가래 같은 경우에는 적간이라고 그래서 적은 이제 구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간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생고기라고 하는 것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짐승의 간을 직접 놓기도 하고 그 간으로 의미로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실정에 맞게 제사상에 차리는 모습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과 이렇게 돼 있어요. 과일이라는 뜻입니다. 과일은 적어도 땅과 떨어져 있는 것을 과일이라고 해요. 나무에 열린 것을 과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참외나 수박은 뭐예요? 과일이 아니고 채소로 얘기했죠. 우리는 지금 뭐 과일이라고 얘기하고 도마도는 과일이냐 채소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채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식물학적인 걸 떠나서 나무에 달리는 것을 과일, 땅에 붙어 있는 걸 채소라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한 과일을 과과 일어났어요. 그리고 과일을 이만큼 넣으라는 뜻이냐? 아니에요. 이 중에서 삼색 세 가지만 써라. 과삼 세 가지만 써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 한 것이 아니에요. 어느 목칼럼에서 뭐 옛날에는 과일을 구하기 힘들었고 뭐 아닙니다. 그렇게 함부로 지식인이 떠들 게 아니에요. 밤나무 하나 심어 놓으면요. 그 평생 가는 거예요. 동네 사람이 다 따서 그 제사상에 올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랬던 것입니다. 대추나무 한 그루 뒷구리 심어 놓은 게, 바깥에 심어 놓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대추하고 밤은 흔히들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조율 해결되고 이 시간 이제 감나무 뒷뜰에다가 심어 놓잖아요. 예. 그러면 이미 감, 배, 대추는 우리가 흔하게 만날 수 있는 과일이었어요. 예. 그래서 제사상에 올라갈 수 있었던 거, 이 세 가지만 쓰면 돼요. 그 배가 좀 실제로 조선시대도 보면 배를 이렇게 사는데 보면 다른 것보다 비싸요. 배가 뭐 8량 이렇게 가는 기록도 나오고 그렇게 하는데, 예. 그런데 돌배라고 그래서 아구배라고 그래서 지역에 따라서 3배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사과라는 거, 조율이시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흔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과일이었던 거예요. 그걸 기본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야? 있으면 올리고 없으면 안 올리고요. 예, 그나마저도 이 4개 중에서도 3개면 족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렇게 우리의 선조들이 지혜롭게 정한 것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고 우리 옛문화를 비판해도 비판하시라 이런 뜻입니다. 자, 또 경몽요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의 특이점은 5줄이에요. 예. 대개 보면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주자가래에서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렇게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는 독특하게 탕 문화가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도 탕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먹는 건 찌개죠. 찌개를 우리가 재래에서는 탕이라고 하면 돼요. 그 찌개 문화가 발달했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도 밥상의 가운데 뭐를 놔요? 찌개를 넣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생은 그런 우리의 음식 문화를 받아들여서 탕을 가운데 놓은 거예요. 가운데. 그래서 5줄이 된 겁니다. 주자에서는 넉 줄이었지만 5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대체로 우리가 이제 국자 오레이와 그다음에 경목요괴로는 5줄로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지금 많이 보편화되어 있죠. 그러나 집안에 따라서는 넉 줄로도 지내요. 관계 없습니다. 왜? 이거하고 이거 합쳐 뿌리면 넉 줄이니까. 그렇죠? 한 줄, 두 줄, 석줄, 한 줄, 두 줄, 석줄, 넉 줄이 되니까. 예, 그냥 같은 원리예요. 탕만 따로 중간에 놓으니까 5줄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알아두시면 어려울 바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학에서 사계 김장성 선생님은 굉장히 중요하신 이제 분이죠. 자, 이분은 이제 이의 문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만, 이분의 이제 그 가래집남에서도 넉 줄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과과과 지금처럼 조율 이시다, 뭐 홍동백서다 이런 순서 안 정했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나중에 우리가 조선 후기에 들어오면서 집안에 따라서 어떤 원리에 의해서 아까 중거라고 그랬잖아요. 의미 있는 중거를 만들어서 그 중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집안에서 정해놓은 겁니다. 정해놓은 게 나쁠까요? 우리는 정해놓은 것을 형식이라고 합니다. 일정한 형식이 있어야만이 내용의 통일이 올 수 있어요.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질서라고 하는 것이 뭔데요? 법을 왜 만드는 겁니까? 일정하게 뭐죠? 틀을 만들어 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상도 일정하게 그러한 중거 틀을 만들어 놓고 우리 그 내용을 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조율이시가 됐든 홍동백서가 됐든 뭐 우리가 전적중앙이 됐든 그러한 말들은 그런 어떤 중거를 만들어낸 우리 집안의 선조님의 지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많이 이제 대부분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뭐 옛날 학파라 보면 기호학파, 영남학파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제 사계 김장성 선생 이후에 그 도암 선생이 이제 이재 선생이 도암 이재 선생 좀 어이구 죄송합니다. 이게 도암 이재 선생이 고쳐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도암 이재 선생이 사례편람을 만들어내면서 집대성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도암 선생은 그 여러 가지 학설들을 주자부터 시작해서 뭐 율곡 선생 거도 있고 또 김장성 선생 거도 있고 이게 다 지금 우리가 보통 이 제설 진찬도 또는 진설 해당이 되는 것 제사상 차리는 것이 옛 문헌이 한 100여 종 정도 내려옵니다. 가래들이 설명하고 있는 이런 문헌들이 그런 것 중에서 중요한 분들을 뽑아서 설명을 해요. 설명하고 난 다음에 이것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자기 의견을 좀 실용적으로 덧붙여요. 그래서 실용적으로 통합시킨 것이 사례편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이제 넉줄로 되어 있고 과거와는 더 훨씬 줄어졌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어적, 육적, 현대의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면이 보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식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갱, 국을 놓고 여기는 밥을 놓고 그 다음에 중간에다가 시접을 이제 놓고 잔반, 술잔을 놓고 그 다음에 초접, 초간장이네요. 옛날에는 초도 이렇게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간장이 있으면은 요거는 안 놓고 간장이 없으면 이거 넣기도 하고 두 다 넣기도 하고 뭐 그런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보니까 초장이 여기 있네요. 근데 고추장에다는 초장이 아니고 우리가 발효시킨 초 그렇죠? 그것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적이 있어요. 이렇게 고기 구이가 있습니다. 현대의 모습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국하고 밥 사이에 우리가 젓가락을 놓고 술잔을 놓고 그 다음에 초간장을 놓고 이런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자포, 포가 보이고 그렇죠? 면이 보이고 뭐 이렇게 여기 면이 보이고 다 그러네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채소들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현대의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이제 사례편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